비상계엄의 흑막과 정치인 체포조의 실체를 폭로하며 대한민국을 구했던 인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결국 내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탄핵의 1등 공신이자 참된 공익 제보자라는 찬사 뒤에서 특검은 왜 그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전격 기소한 것일까요? 특검은 계엄 당일 밤 방첩사와 경찰청을 잇는 연락망을 구축하라고 지시하고 합수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며 그를 내란의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판세가 기운 뒤에야 양심 선언을 한 격이라며 죄값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를 향한 시선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체포 명단을 듣고 미친 짓이라며 지시를 거부했고 국정원은 계엄 시 할 일이 없다며 윤석열의 전화를 패싱했던 진실 역시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았다며 김태효의 멱살이라도 잡고 국민 앞에 무릎 꿇으라 분노했던 텔레그램 속 그의 진심을 기억하는 이들은 특검의 기소가 억울한 잣대라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심적인 공익 폭로자인가 아니면 상황에 따른 가담자인가? 오늘 특검이 주장하는 유죄 혐의의 내막과 그가 무죄일 수밖에 없는 실체적 진실을 양쪽 시각에서 냉철하고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셔야 더 많은 국민들에게 이 사이다 같은 진실이 추천되고 전파됩니다. 자, 과연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지 이제부터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정치인 체포조를 폭로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내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CIA에 계엄 옹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내용이 종합특검이 기소한 홍 전 차장의 범죄 사실에서 빠졌습니다. 그동안 홍 전 차장 내란 가담 의혹의 주요 근거로 여겨졌던 부분입니다. 먼저 김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라 했다며 폭로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탄핵 공신이라는 평가까지 받았지만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부하들에게 방첩사, 경찰청과의 컨택 포인트를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본 겁니다. 정무직 간부가 산하 부서장 회의를 소집하여 비상계엄과 관련한 논의를 하면서 군 방첩사 등 비상계엄 관련 기관과의 연락체계를 구축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미국 정부기관 CIA에 계엄 옹호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특검 수사 내용은 홍 전 차장 공소장의 범죄 사실에서 빠졌습니다. 앞서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이 모든 과정을 보고받고 제가한 바 있다고 브리핑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직접 해외 담당 부서에 메시지 번역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거로 결론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사후 보고만 받았던 거로 보고 이 내용은 공소사실에서 제외한 겁니다. 특검은 다만 홍 전 차장이 산하 부서장들을 불러 모은 회의 자리에서 해외 반응을 수집하라는 지시는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란 증인으로 나섰던 홍 전 차장이 내란에 가담했는지 여부는 앞으로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네, 종합특검은 내란 특검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 조성현 전 단장은 내란의 진실을 밝힌 공로자에서 내란의 공범 혐의 피고인이 됐습니다. 어디까지가 내란에 가담한 거냐는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스러운 시청자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법조팀 연지환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란 특검과 종합특검이 내란 수사를 쭉 해왔는데 홍 전 차장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엇갈렸네요. 맞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직접 받고 이 사실을 폭로하고 증언해온 인물입니다. 네. 어제 조태용 전 국정원장 항소심 재판부도 홍 전 차장의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의 주된 근거가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홍장원은 수사기관, 헌법재판소,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체포의 주체를 방첩사로 명시하여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홍장원에게 허위 진술의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내란 특검 수사 때 홍 전 차장은 중요한 참고인이자 증인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종합특검은 내란 가담자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내란 특검 때는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하고 증언한 중요 참고인, 이 종합특검은 방첩사, 경찰의 컨택 포인트를 구축하라고 지시한 이 내란 가담자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내란 특검은 좀 더 이제 전체적으로 본 것으로 보이고 종합 특검은 특정한 시점의 어떤 행위들에 중점을 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재판에서 따져봐야 될 것 같네요. 또 하나는 이제 종합 특검이 조성현 전 수방사 1경비단장도 내란 혐의로 기소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조성현 전 경비단장은 이 서강대교 회군의 지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상황이 이례적이었고 그 임무가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 번 보고 싶었다며 훈장을 주기도 했습니다. 종합특검은 국회에 진입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행하려던 게 명확하고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이 서강대교 회군은 계엄 해제 후에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봤습니다. 반면 내란특검은 소극적으로 임무를 하다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지시한 걸 고려해야 한다면서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를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홍 전 차장이랑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 대체로 부인을 하면서 이 차분하게 재판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조 전 단장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종합특검 계속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종합특검은 두 사람 모두 적극적으로 이행을 하려다가 급변하는 상황에 변심을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결국 이들이 한 결심을 양심으로 봐야 할지 이 상황에 따른 변심으로 봐야 할지는 재판에서 결국 가려지게 됐습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계엄에 쭉 가담하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상황이 바뀌니까 변심한 것이다라는 게 내란 특검이 아닌 종합 특검의 판단이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오혁정 기자가 직접 만나서 인터뷰도 오래 했죠. 네, 했습니다. 네. 어때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인터뷰해보고 느낀 바. 이게 사실 뭐 개인적으로 뭐 주관적으로 판단할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좀 객관성을 좀 갖고 좀 들여다보면 홍장원 차장이 제가 이제 봤을 때는 둘 다 포함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요.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종합특검 팀에서 판단하는 논리 자체가 어쨌든 어제 수사 브리핑도 있었고 저희가 이제 종합특검의 수사 결과 보고서 같은 경우도 이제 PDF 파일도 미리 기자들에게 나눠줬거든요. 그런 내용을 좀 읽어보면 어쨌든 조태용 전 원장이 을지 연습 때처럼 해라 라고 말을 했고 홍장원 전 차장도 이제 종합특검 진술에서 그냥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을지 연습 때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기 때문에 을지 연습 때 했던 것처럼 하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게다가 이제 국정원은 비상계엄 때 그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을지 연습 때 참여를 해서 그렇게 행한 바 있기 때문에 그때처럼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뭐 의견만 낸 겁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엮어서 이제 기소가 되셨는데 좀 억울하실 수밖에 없는 전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란특검 팀에서도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 특수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조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계엄 사무에 관해서 이행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계엄 관련해가지고 홍장원 전 차장 측에게 종합특검팀에서 물어봤던 게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왜 류혁 전 감찰관처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았느냐. 근데 사실 이게 일반 공무원 조직도 아니고 군이나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위계질서라든가 상명하복 그 문화가 굉장히 뚜렷한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단번에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 차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입장이었고 억울한 입장이었다. 라고 저는 결론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역 감찰관 행동을 정말 높게 평가하지만 유역 감찰관이 감찰관이잖아요. 조금 별개로 있는. 만약에 유역 감찰관 같은 분이라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박성재 장관의 이렇게 쭉 직속으로 돼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검찰과장이라든지 국장이라든지 뭐 이런 직계 개선 라인에 있었다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라고 저도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감찰관은 한 발짝 떨어져 있으니까 나는 그거 뭐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그 정무회의라든지 이런 자리를 통해서 방첩사와 컨택해라 뭐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게 진술은 저쪽에서 있었지만 홍장원 차장은 아예 그게 없다고 부인하잖아요. 그게 없는 게 아니고요. 사실 방첩사하고 경찰의 연락망 구축이라고 하는 거는 국정원에서 매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조직이었으면
비상계엄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하지 않던 행동을 갑자기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행하려고 했다, 내란에 협력하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냥 국정원에서 평소에 하던 업무를 그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국정원에 있는 소방청, 경찰, 그 다음에 방첩사, 정보사를 비롯해서 모든 정보기관이나 사정기관의 파견관들이 국정원에 이제 상주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과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유지하라고 하는 거는 비상계엄이 일반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정말로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연락망을 유지하라고 하는 거는 저는 1차장으로서 충분히 언급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권창룡 특검이, 종합특검이 홍장원 차장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겠습니까? 예. 아마 법적으로 이건 딱 들여다보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을 텐데, 처음에 이제 저는 그 말씀을 우리 오혁정 기자님한테 들었는데 검사들이 없었잖아요, 종합특검. 네네네. 그래서 이제 경찰 쪽 수사관들이 다 하는 줄 알았더니 홍장원 차장 수사는 국정원에 나가 있는 특사경,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조사를 했다고 예, 하더라고요. 대공수사국 담당하는 분들입니다. 네. 그러면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다 같은 국정원 식구들이잖아요. 그러면 국정원 내에 카르텔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자들이 봤을 때는 홍장원 차장이 약간의 배신자 아닌가. 그래서 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선입견을 갖고 조사한 것은 없었을까? 제가 좀 언급하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데, 그 원래 국정원에서 종합특검팀에 파견을 나갔던 그 수사관이 10명입니다. 예. 그랬다가 중간에 한 3명 정도 복귀를 하고 7명인 상태에서 이제 홍장원 차장이 계속 조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종합특검팀에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현직은 아니에요. 오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비들과 현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현직들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좌천됐다가, 문재인 정부 때 승승장구했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좌천됐다가 옷을 벗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승승장구했던 홍장원 차장이 좋게 보일 일은 만무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뭐랄까 좀 오해 또는 색안경을 끼고 수사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대공수사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좀 형사법적 체계로 내란 중위무 종사가 이 사람에게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튼 이제 기소를 했으니까 공소유지가 관심이 모아지는데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공소유지 자체도 불안해 보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변호사들을 특검법까지 개정하면서 모으고 있잖아요.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해가지고 공소유지 전문으로.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사실. 네, 그 제가 그 한 2-3주 전에 권창룡 종합특검팀에 소속되어 있는 특검보가 총 지금 5명이잖아요. 4명이었나? 그중 한 분이랑 제가 통화를 했어요. 2-3주 전에. 통화를 해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공소유지가 잘 될 것 같냐? 그리고 수사 성과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내란 특검팀하고 여러 차례 갈등이 있었는데 좀 어떻게 보시냐.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견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게 좀 감정 싸움으로 좀 번지는 게 자기 내란 특검하고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내란 특검팀에서는 이게 특수통 검사들이 전문적으로 포진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가 잘못한 거는 우리가 일부 눈 감아줄 테니까 너가 수사협조 잘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반영해줄게. 이런 플리바게닝적인 수사가 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근데 이제 종합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도 국민적 눈높이에 최대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플리바게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측면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 사람이 아무리 좀 진술협조를 과거에 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냐. 이건 단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저라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그 사람 진술협조 잘했는데 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합니까? 라는 의문을 제기할 정도의 다른 여러 사람들도 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홍장원 차장은 그렇고 조성현 대령은 어때요? 또 저도 계속 기사를 썼지만 사실 조성현 대령의 그 관련 뭐 녹취라던가 일부 녹취는 종합특검팀에 새롭게 접수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조성현 대령이 뭐 서강대교 해군
예. 그게 좀 뭐 미화됐다, 좀 과장됐다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한 게 서강대교를 건너지 마라 이 말은 했대요, 안 했대요? 그건 어디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란 특검팀도 사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내란 특검팀에서도 이미 수사가 다 됐던 내용이고요. 그게 이제 종합특검팀에 와서 저도 이제 관련 이제 진술을 하시던 분하고 직접 접촉을 해서 녹취를 확보를 해서 저도 이제 기사를 썼던 부분이 몇 개 있는데 종합특검팀하고 내란특검팀이 다르게 보는 건 딱 그겁니다. 아니 어쨌든 자기 1경비단 예하에 있는 부대를 국회에다 보내지 않았냐. 그거 자체만으로도 불법적인 지시에 이행한 거다. 예. 근데 내란특검팀에서 불법적인 지시에 일부 이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란 종식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좀 과오를 조금 묻어두는 그런 부분이 좀 컸던 걸로 보입니다. 조성현 대령이 이제 약간 그러면 서강대교를 건너지 마라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미화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내부에서 제보라든지 그 사실과 다르다 이런 제보 같은 게 좀 있었을까요? 중대장들이 진술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워딩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내려서 대기해라 정도에 그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검팀 입장에서 그 내려서 대기하라는 워딩이 너네 내렸다가 대기하라는 게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수방사가 원래 국회의원들을 끌고 나오는 그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특전사가 들어가서 특전사가 끌고 나와서 수방사가 길을 터줘가지고 특전사들이 끌고 나온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체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수방사 그 군인들의 역할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로. 근데 이제 그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서강대교에서 내려서 대기하라고 했던 거는 국회 상황을 지켜보다가 너네들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출발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부분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조성현 대령에 대한 공소 유지는 좀 더 수월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홍장원 차장이나 조성현 대령 둘 다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조성현 대령도? 홍장원 차장이나 조성현 대령 둘 다 이제 뭐 어쨌든 내란 종식에 기여한 측면도 있고 어쨌든 좀 의로운 일을 행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다만 둘은 이제 케이스가 좀 저는 좀 상반된다고 보는 게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몰랐어요. 그냥 계엄이라던가 그런 거 자체.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이 계엄에 대해서 협조를 할 생각이 있었으면 정무직 회의 때 비상계엄 상황일 때는 모든 권한이 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비상계엄 협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시점에서부터 윤석열하고의 연락 그 선이 끊깁니다. 아예. 그 다음부터 그 조태용이랑 독대하면서 원장님 사실 제가 뭐 윤석열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받았습니다라고 했는데 조태용이 다음날 얘기합시다 라고 무시한 듯이 넘어갔잖아요. 사실상 패싱 나간 거죠. 그 다음부터 CIA 문건 같은 경우에도 홍장원 전 차장에게 원래 연락을 해가지고 해외정보국장 그 부서장 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원장이 이런 지시를 내렸다.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이제 스탠스와 프로세스였는데 연락 자체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해외정보국장이 그래서 따로 차장에게 가서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차장님이라고 보고를 하니까 먼 산 바라보면서 그래 알았다 하고 말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도 특검팀에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조성현 대령 같은 경우에는 수호신 TF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수호신 TF가 원래 수호신 TF라는 그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호신 TF가 그 훈련을 하잖아요. 이 훈련하는 조직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방사라던가 여러 군인들이 KBS 같은 데서 가끔 이제 훈련을 하잖아요. 이 수호신 TF의 군 훈련 조직도가 국회였습니다. 그래서 종합특검팀에서 이 수호신 TF가 국회 비상계엄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냐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수호신 TF의 사실상 팀장격이 조성현 대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호신 TF가 만들어지고 보고서를 조성현 대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이 조직도를 조성현 대령이 갖고 온 거를 그대로 김용현 전 장관에 넘겨요. 근데 이때 김용현은 국방부 장관이 아니었습니다. 경호처장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조성현 대령이랑 김용현 전 장관과 뭐 용산구 모처에서 식사를 한 적도 있고 그런 것들도 종합특검팀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조성현 대령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홍장원 전 차장 국정원, 홍장원 전 차장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다른 방송들에서도 이제 듣게 됐는데 종합특검에서 홍장원 전 차장을 기소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던데 어떤 내용이 기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일치를 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취재를 좀 해봤는데,
이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이 되려면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거를 이행했다라는 게 이게 성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일단 지금 홍장원 차장을 포함해서 뭐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 그다음에 조성현 대령을 8월 14일 정도에 일괄 기소를 한다. 지금 그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다만, 그렇죠. 예. 네. 근데 어쨌든 이 CIA 문건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해외에다가 이제 윤석열 개헌 메시지가 전당했다라는 거를 전파했다는 거. 예. 그 부분이 어쨌든 김태효에게 지시가 들어갔잖아요. 예. 윤석열이 김태효에게도 얘기를 했고 김태효가 그거를 통해서 뉴질랜드, 유럽연합, 호주 등등 일본, 미국이 다 전파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 관련해가지고도 국정원에서 논의가 됐죠. 그래서 종합특검팀에서는 윤석열의 지시가 홍장원에게까지 가서 이행됐다라고 자, 본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그러니까 발령을 내리고 예. 뭐 지금 포고령 나오고 네네.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되는 과정 자체가 지금 위법이고 불법이다. 네네. 위헌적이다라고 해서 대통령 탄핵까지 됐죠. 네. 그런데 그때 했던 여러 가지 이 명령과 그 명령을 수행 과정 속에 이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이다라며 해외에 타전을 할 때 그럼 윤석열이 지금까지 확인된 건 김태효한테 지시했다. 네네 맞습니다. 이건 확인이 되는 것이고. 네네네. 그럼 국정원에도 지시가 내려갔다도 확인이 된 건가요? 그게 이제 안보실 정보현안 대응팀이라고 예. 있어요. 2차 상사나에. 그게 이제 사실상 김태호의 별동대 같은 조직이었는데 네, 그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거기서 국정원 비서실로 연락을 합니다. 그 원장 비서실. 예. 근데 이거를 조태영 원장이 홍장원 차장을 패싱하고 해외정보국장에게 보내요. 이거를 국정원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계엄이 정당했다라는 거를 또 이제 CIA 요원 또 불러가지고 그것까지 받아냈거든요. 얘기를. 그래서 사실상 홍장원 차장은 패싱 당했거든요. 여기 지금 이름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예.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윤석열이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를 했을 때 대공무사건 줄 테니까 싹 다 잡아들여라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홍장원 차장은 주요 포인트인 걸로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네네. 예. 그것도 주요 포인트 중 하나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여인영하고 통화해가지고 체포 명단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홍장원 차장이 방첩사와 경찰 연락망을 구축하라. 그 좀 유지를 좀 잘 해라. 예. 그게 이제 체포 명단에 대해서 집행하려는 의지였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홍장원 차장은 기존에 이제 뭐 국회 나오거나 이랬을 때는 미친 소리인 줄 알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단을 보다 보니까 그럼 그것과 충돌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증언했던 게 본인이 체포 명단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해야 했던 일을 불법적인 일을 저 진짜 나쁜 일 했어요라고 자폭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근데 그게 좀 논리상으로 좀 충돌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종합특검팀에서 법리 구성을 어떻게 할지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내란 특검과 종합 특검은 이제 특검이 기소를 하는 것이 어떤 그 수사의 끝단이라고 보자면 법리를 잘 세워서 기소를 해야 될 것인데 그 법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죠. 지금 얘기한 게 홍장원, 뭐 강호필, 조성현 등 내란 특검에서 판단했던 내용과 지금 종합 특검에서 판단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다. 네, 다릅니다. 그리고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보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정원의 그 국장한테 해외 담당 국장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먼산봉에서 그래 정도 했다라면 그게 위법한 행위라면 그때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죠. 막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죄다. 라는 게 지금 2차 종합특검의 입장인 것 같이 저는 해석이 되는데.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법정에서는 또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묵시적으로 동조했다 뭐 이런 스탠스 같은데. 기소 자체는 그런 형태로 할 수는 있겠다 싶은데 법원 판단이 어떨지. 근데 이게 또 김남우 전 기조실장의 공소 사실이랑 비교를 아직 기소를 하진 않았지만 그렇죠. 정리되고 있는 내용으로 보자면 현재까지의 범죄 혐의를 좀 정리해 보자면 김남우 전 실장은 내란 부하 수행이에요. 근데 한 행동이 홍장원 차장보다 더 명확해요. 그래서 김남우 전 실장을 기소한 데는 무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겠죠. 뭐 행위가 있으니까. 김남우 전 실장이 실제로 윤석열에게 바로 그냥 전화를 받아요. 12월 4일 그때 이제 정무회의 끝나고 그 이후에 실제로 국정원에서 계엄사에다가 파견할 국정 요원들을 선발하라고 지시를 받고 실제로 명단까지 작성을 해가지고 계엄사에 전달을 합니다. 이건 종합특검팀 수사로도 확인이 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명확한 이행 과정이 드러났으면
홍장원 전 차장하고 비교를 했을 때 범죄 혐의에 대해서 그럼 홍장원 전 차장은 그 혐의 자체가 명확하냐라고 봤을 때는 뚜렷하지가 않거든요. 이게 의견 자체가 너무 첨예하게 갈리기도 하고. 아니 이게 홍장원 차장이라는 이 인물에 대한 판단이 그러니까 이제 막 뉴스를 계속해서 팔로우하고 있거나 이제 오혁진 기자처럼 취재를 하면서 이 내용 저 내용 다 아는 분들이 아니라면 지금까지의 이미지는 말하자면 그 정치인 체포 명단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이제 내부 고발을 한 캐릭터로 많이 알려져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노상훈 수첩 등등과 연결되는 지점들까지도 증언이 가능했던 사람. 홍장원 차장이 보여줬던 이미지는 저도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라는 거였는데 지금 종합특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란이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다. 그것도 있는데요. 이제 이게 좀 부딪히잖아요. 그 부분도 있는데 지금 종합특검팀이 수사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국정원이 어쨌든 내란에 어느 정도 가담을 역할을 했다. 역할을 하고 가담을 했다. 근데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때 국정원이 어떤 거를 했는지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란 특검이든 종합특검이든 거의 1년여 전부터 내란을 기획했다, 준비했다 이 스탠스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국정원이 무엇을 했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안보위의 세력 명단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정보사하고 논의하고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그 부분도 이제 홍장원 차장이 개입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보위의 세력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간첩 명단을 만들었다라는 것이고 이 명단을 나중에 이제 노상훈 수첩과 비교해 보면 일치되는 사람들도 제법 많았다. 네,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게 뭐 정치인들도 있었고 그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홍장원 차장은 왜냐하면 국정원이 자기 직장이었고 그 일을 하는 그 직책이었고 이런 것들을 모를 수가 없었던 것 아니냐. 그러면 그걸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거나 뭐 적극적으로 이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 자체가 유죄 취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소까지도 가능하다. 아니 오혁진 기자 개인적인 생각은 어때요? 홍장원이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나 판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 특전사 하시다가 안기부로 가셔서 대북 공작만 수십 년 동안 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정보사 지금 이제 실명이 공개되신 분인데 박민우 준장이라고 그분이 이제 노상원 폭사를 그 언급을 하셨잖아요. 근데 박민우 준장님이 국회에서 증언을 하실 때 홍장원 차장한테 경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시냐.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육사 출신이고 군에 이제 뭐 지인들은 많을 수 있죠. 아니요, 그 대북 공작 현장에서 필드에서 그들끼리는 또 그 인연이 있다. 아무래도 이게 정보사의 공작 예산을 국정원에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국정원에서 이제 대북 공작국에서 정보사를 컨트롤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홍장원 전 차장이랑 필드에서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좀 들었던 생각이 정보사에 이제 저희 이제 취재원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공작을 하는 사람들은 천성 자체가 여우다. 믿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떤 사석이든 좀 공식적인 자리에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도 그 모습 자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다. 뭐 국가를 위한다, 뭐 조직을 위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공작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 차장의 그 이제 12월에 이제 국회에서 증언했을 때의 모습은 그거 자체만으로도 존경받아야 되고 어쨌든 내란 종식에 크게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부터는 본인이 명확하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윤석열 좋아했었다. 그리고 12월 5일 오전 7시 47분인가 48분에 홍장원 차장이 김태호 전 1차장에게 보냈던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잖아요. 뭐 국민 절반은 우리 편이니까 이 국면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내용도 있어요. 사실 그게 홍장원 차장이 쓴 겁니까? 우리 편이라는 거는 김태호 차장에게 보내면서 김태호 차장과 홍장원 차장이 같은 편이다라는 취지인가요? 그것보다는 이제 보수 진영의 절반을 좀 일컫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국회 증언했을 때의 모습만 놓고 본다면 충돌이 있네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을까? 왜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홍장원이라는 사람의 뭐 그 이력을 보자면 군 출신이고 육사 출신, 군 출신 그리고 암기부 지금 이제 국정원의 전신으로 와서 대북 공작 활동을 해왔던 사람 이 이력이 있고 우리 눈에 딱 띄었던 것은 소위 말해서 그 국회에 나와서 증언했던 모습들일 것이고 방송 몇 군데서 노출됐던 것일 텐데 그거 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안보관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뭐 등등등 다양한 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내란의 국정원이 가담하는 일련의 정황들이 뭐 12월 고 3일 날짜 고 전후가 아니라 한 1년 전부터 가담해서 본격적으로 작동이 되고 정보사, 방첩사 등과 연동이 됐다면 그 안에서의 어떤 유죄 정황들은 더 있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